6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으면서 후보자들 간의 정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인터뷰 이 사람에서는 각 후보들의 정책 공약과 또 그 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이번 시간 박혜자 광주시 교육감 예비 후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광주시 교육감으로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도전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한데요. 네, 뭐 계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난 3년간 교육의 대변화를 겪었고 그 현장의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국가의 미래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중단되면서 교육의 중단을 막으라는 이제 특명 속에서 네. 뭐 고군분투했던 경험들, 또 17개 교육청들을 들여다보면서 상호 비교할 때 제가 사실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 네, 수없이 했었고요. 네. 저도 제 발길을 저도 모르게 이끈 것은 우리 광주교육 이대로 둘 수 없다라고 하는 절절한 그러한 그 심정이 작동을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대로 광주 교육을 둬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 광주 교육의 뭐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마도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은 실력 광주, 우리 학생들의 실력을 높여달라라는 말씀을 네네.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실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과거처럼 학력 중심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가야 되고, 지금의 시대는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이 기술과 교육을 어떻게 융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더 좋은 교수학습 방법, 더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네. 분명하게 제공해 주면서, 가령 꼭 공부 못하는 게 학생 탓이냐, 그렇지 않다. 네. 우리가 가르치는 방법, 기술을 바꾸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깨달았고, 네. 또 이 변하는 사회에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힘을 길러주는 것 뭘까, 그런 고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변하는 사회 속에서 지금 그러잖아요. 65%의 직업이 2030년이면 새로운 직업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사회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실력을 기른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만큼 미래 사회에 적합한 실력이어야 되는 거죠. 네. 그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현장의 선생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학생들, 초등생들의 경우에도 30% 이상의 학생들이 정섭을 안 느끼고 있다. 네. 그리고 삶에 대해서 어떤 그 의미를 못 찾고 있다. 그리고 삶에 의욕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꿈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네, 되는 네, 것이죠. 네. 그건 우리 학생들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들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성의 문제도 굉장히 달라요. 제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새로운 신규 인원을 채용할 때 뭘 네. 보느냐라고 하면 저는 이런 인재를 봅니다. 실력은 조금 떨어져도, 네. 그러니까 2차에서 되게 이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면접 3차에서는 최종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할 수 있느냐, 안정된 정서를 가지고 있느냐, 또 관계성, 사회성의 문제, 네. 이러한 인성의 문제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그러한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갖춰줄 수 있는 교육, 네.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후보자님의 의견이 조금 이제 뭐 반대되는 의견일 수는 있지만 네. 또 우리 학생들이 성적은 다는 아니지만 네. 광주의 수능 성적이 최근 4, 5년 사이에 많이 하락했다,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실력 광주를 좀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광주 학생들이 실력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12년의 결과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최근에 그와 관련된 우리 이제 정책팀에서 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능 1, 2, 3등급이 네. 하락을 했고, 네. 반면에 더 무서운 것은 7, 8, 9등급. 그러니까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이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실력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학력으로 이제 몰아가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데, 네.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실력 강조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진 것은 분명해요. 네. 예, 그건 뭐 이미 그 자료로서 확인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력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회복할 것이냐. 이제 이 방법에 집중을 그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실력을 아까 말한 것처럼 학력에 비교한다면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좋은 대학에 우리 아이를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도 접근법을 달리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저희 때는 뭐 전남 여중 저 시험 봤어야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많이 맞았죠. 네, 하나 틀리면 하나 맞으면서 저희는 공부를 예, 눈물 흘리면서 했죠.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실력을 향상시킬 때 저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그 활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와의 경쟁, 내가 3개월 전보다 지금 얼마나 성장했나, 내가 6개월 전보다는 얼마나 성장했지? 라고 하는 자기와의 비교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빠르게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가 실력을 가지고 뭐 어떤 감으로 판단할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 과학적인 그 학생 개인별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에 입각해서 예,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법. 그래서 우리 학생이 어떤 과목에서 취약점이 있는가, 그 취약점 우리가 빠르게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또 강점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접근 방법이 다 다르게 가져야 된다. 이제 그것이 가능한 것은 과거와 달리 AI 빅데이터 시스템이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죠. 과거에는 아무리 우리가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한다고 해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가능해졌고 또 선생님들에게도 그 시스템 지적인 내용, 학력에 대한 전달은 AI하고 역할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학습을 놓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성을 키워주는 것이죠. 격려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할 수 있도록 자꾸 부추겨주는 이런 노력들이 선생님이 더 그 마음을 써주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이제 후보자님의 다양한 공약 가운데 우리 학생들의 탈광주화를 막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탈광주화를 막으실 계획이신지.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타 학교로 그 어플라이해서 가는 경우가 뭐 경우와 그리고 또 이제 전학을 가는 경우. 그래서 진학을 다른 곳으로 가거나 전학을 가는 학생 수를 합치면 대략 연간 1000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1000명이라는 숫자는 보통 학교 하나보다 더 학생 수가 많은 대형 학교 규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매년 1000명을 타 지역으로 우리 초중고생을 내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결국은 다른 학교로 그 전학을 타 지역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 결국 우리 지역의 학교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더 대학 가기 좋은 뭐 공부를 뭐 더 잘 가르치는 학교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학도 아마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 전학도 좋은 학교를 찾아서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느껴야 되는 것은 전남에 있는 학교로 보통은 도시로 농촌에서 학교를 간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우리 광주의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그 광주에서 학생들이 뭐 인근하고 있는 전남에 있는 학교로 옮겨가는 것이죠. 뭐 전북에 있는 학교도 옮겨가고요. 그런 것이 사실은 기존의 학교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결국은 기존 학교의 상당 부분에게 자율성을 저는 정상화를 시켜서 자율성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쟁 시스템이 일부 그 우리가 제대로 된 경쟁 시스템을 갖춰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밖에도 이제 후보자님께서 내걸고 계시는 공약들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뭐 여태껏 실력 광주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앞으로 우리 애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 미래 세상이죠.
그 시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된다. 그럼 미래 교육에 대한 준비 빠르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준비. 그래서 저는 그 미래 교육원을 설립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이력제를 해야 한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이 아이가 했던 일을 전부 다 디지털 이력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 내년부터 전면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그래서 그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거든요. 근데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어떤 분야를 할 때 즐거웠고 또 내가 좋았던지 그 느낌도 있을 것이고 또 본인이 보여준 성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디지털 이력으로 관리해서 고교학점제 때 사실은 내가 무슨 과목을 들을 건지 내 진로를 어떻게 결정할 건지 해야 되죠. 또 그러면서 진로 교육에 대한 결국 진학에 대한 컨설팅, 되게 이제 학원에 가서 받거나 컨설팅을 이제 좋은 이제 수도권 가서 컨설팅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 일 없도록 우리 지역에서 진로 진학에 대한 컨설팅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전문 인력을 우리가 양성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지역별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 진로 진학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학교의 또 그 사무나 또 업무 자체도 빠르게 우리가 그 IT 기술을 이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행정 업무에서 좀 풀려나야 우리 아이들한테 더 많은 정성을 기울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그러한 시스템들 최근에 이제 제가 저 유치원 갈 때 예전에는 많이 그 학부모님들이 줄을 섰어요. 좋은 유치원 앞에서 선착순으로 하니까 맨날 며칠씩 입을 들고 가서 정말 그 유치원 앞에 줄을 섰는데 요즘 없어졌잖아요. 그게 뭐 때문이냐? 처음 학교로란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학교로에서 유치원에 대한 각종 정보를 봅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선택을 해요. 그러면 그 1, 2, 3순위 중에서 알고리즘 작동을 통해서 정해줍니다. 그래서 추천해주게 되면 거기에 정원수하고 맞춰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그 유치원 보내는 학부모님들한테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 것처럼 미래교육원에서 적성과 진로 또 받아야 될 과목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앞으로의 교육에서 우리가 학교의 역할 중에서 중요한 것은 돌봄 기능이다 라고 봅니다. 돌봄은 이번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학교가 문을 닫으니까 학교가 보인다라는 것처럼 학교가 단순히 가르치는 곳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터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제발 학교만 좀 갔으면 좋겠다. 학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침마다 저희가 이제 개발한 자가진단 시스템 통해서 코로나 유무를 판별해주고 또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소독도 해주고 또 이제 안전교육을 시켜주시죠. 그러면서 또 그 점심 때 되면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이제 그 급식 시스템을 제공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시 교육감 예비후보 박혜자입니다. 저는 교육 현장에서의 20년 세월 그리고 국가 정책을 조망할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4년의 교육 상임위 생활 그리고 또 지난 3년간은 국가의 미래교육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행정의 집행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장 경험과 정책 경험 그리고 집행 경험을 모두 3박자를 다 갖춘 후보는 여러분들께서 누구인가 살펴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지금의 학교의 기능 중에서 우리 아이들 하나에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돌봐달라라는 요청, 이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살펴봐 주십사. 그래서 하나에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고 치밀하게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도 따뜻한 리더십, 섬세한 리더십으로
같이 갈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장 인터뷰 이 사람 이번 시간 박혜자 광주시 교육감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